역사 속의 택시, 택시 속의 문명. 대한민국의 택시는 이렇게 진화해 왔습니다. 특이한 택시를 만나러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습니다. 바로 인터내셔널 택시. 이광순 기사님이 빨간 유니폼을 챙겨 입고 특별한 손님을 마중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실 건데 게이트 10번으로 가실 거예요. 저와 같이 한번 가실 거고요. 네. 네. 아, 두 분이 오신다는. 멀리 두바이에서 네. 영국인 손님들이 오시기로 돼 있습니다. 예, 될것 같아요. 그럼 영국 분이시라고. 네, 영국은 좀 보시고. 외국인 손님들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영어와 일어가 가능한 기사분들이 인터내셔널 택시로 모십니다. Very nice. Dubai is very hot. Dubai. We were only in the airport, so it was very cold. Yeah. Aircon. Very cold. Yes. 서울에서 총 122대의 인터내셔널 택시가 운행 중입니다. 예약이 없을 땐 일반 운행을 하는데 요금은 보통 택시와 동일합니다. 오늘같이 콜택시로 이용될 땐 약정된 구간 요금을 받습니다. I like the colour. Yeah, you got a better colour. Yeah, thank you very much. I lived you know about New Malden? Near London, New Malden. How long did you live there? About 4 years. Oh, wow. When I lived in London, I used the black cab, Yeah. and the especially for foreigners, the taxi is no, it's not. 영국에서 근무하던 시절 은퇴 후 택시를 몰아야겠다고 생각한 이광순 씨. 영국의 상징 블랙캡으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블랙캡의 기사가 되려면 2만 5천 개의 도로와 1만 3천 개의 건물을 외워야 하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하는데 보통 3년이 걸립니다. 그 회사에서 경비 제가 봤어요. 한국과 네. 북악 팔각정 됐어요. 수로 국고대학. 이광순 씨가 일본인 관광객과 나들이를 왔습니다. 2년 전 기사와 승객으로 만난 두 사람. 오늘 이광순 씨의 역할은 여행 가이드입니다. 좋아서 하는 일,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국고대학. 아까 그래서 강갈 때 국고대학 고들. 한국 역사이나 한국 문화이나 한국 음식이나 많이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네. 친절하세요? 네, 친절한 사람입니다. 인터내셔널 택시가 도입된 때는 지난 5월. 그러나 그 배경엔 쓰린 속사정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대면하는 게 택시인데 이 택시가 또 공항에서 비기들이나 호객행위 또는 이제 부당 요금을 해서 그 관광객의 불편 요인 중 가장 큰 것이 택시 이용 불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단속을 하고 또는 뭐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야근 중인 30분 다큐 제작팀의 지현주 작가. 토요일 밤을 넘기고 이미 시간은 일요일 새벽입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하는데 턱하니 회사 앞에 대기 중인 택시. 수고하십니다. 응암동 가주세요.
응암동이요? 예. 응암동 어디쯤이시죠? 응암동 사거리요. 응암 사거리요? 이 택시는 업무 택시입니다. 말 그대로 업무에 이용하기 위해 회사에서 계약한 택시죠. 비용은 회사가 지불하니 회사도 택시도 이용하는 사람도 편합니다. 응? 딱 와서 차가 준비하고 있으니까는요. 겨울 같은 때도 너무 좋고 여름에도 더우니까 뭐 시원하게 그냥 내려와서 바로 탈 수 있고 상당히 편한 거거든요. 이게 업무 택시가. 업무 택시는 차츰 증가하는 추세인데 특히 기름값이 크게 오른 작년 겨울부터 이용률이 대폭 늘었습니다. 업무 택시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어떠세요? 이번에 이용하실 승객은 치아 교정을 위해 마취 시술을 받은 환자분. 통증을 참으며 귀가하는 환자들을 위해 치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택시도 병원도 고객도 모두 만족스러운 제도죠. 아니 되게 너무 친절하시고 그래서 집에도 편하게 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영수증을 2장 출력해 손님이 하나, 기사가 하나 나눠 갔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월말에 정산합니다. 이걸 증빙 서류로 사무실에 가져가면은 후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후불 처리를 하게 됩니다. 택시 이용이 점점 더 편리해지는 것은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보안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택시에서 자주 듣던 목소리 기억나시죠? 그 목소리의 주인공들입니다. 남하다 서울 건너 87번 도성초교 희문고 방향 노년초교 272번 현이 감지되시나요? 24시간 365일 깨어있는 곳입니다. 여기요. 272번 현이 감지되시나요?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내리세요. 역삼신현교회 역삼지구대. 65번 현이 감지되세요? 승객은 택시를 찾고 택시는 승객을 기다리고 남하다 서울 건너 이 수고를 줄이기 위해 택시는 지금 호출 시스템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우리가 손님을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외래 손님들이 그 있는 장소만 말씀하시면 우리 기사들이 그냥 직접 거기까지 가는 그런 걸로 돼 있죠. 택시의 진화는 갈등에서 시작됐습니다. 택시의 모든 기기와 제도는 승객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서울 건너 87번 네, 저기서 지금 가시고. 그러니까 도곡 일자 아이파크 택시가 등장하기 전 상류층은 나름대로의 택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원입니다. 종 2품 이상의 관리가 타던 일종의 업무 택시죠. 현대적 택시가 등장한 건 1912년입니다. 택시 운전수는 선망받던 직업이었고 자동차 강습소는 그야말로 문전성시. 그런데 이 택시 요금 정말 비쌌습니다. 1시간 6원이라고 그러면 쌀 17, 8원 할 때니까 그러니까 상류층에 살 수 없었죠. 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택시 미터기가 1924년에 등장했는데 그 전에 흥정해가지고 타던 버릇이 되는데 그게 싸거든요. 흥정에서는.
근데 택시 미터기를 다 나사의 택시 딱 타서 조금 가면 저크 올라가죠. 1km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가슴이 청커서 흔들려앉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이 모자라면 옛날엔 택시 미터기 없는 택시를 타면 서울 자기가 가고 싶은 거리 고거리 한 3원이면 갔는데 그 거리 3원 거리가 5원 6원으로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가지고 3원 던져놓고 달아나기 바쁘고 중간에 가다가 내려버려요. 3원만 던지고. 다툼이 끊이질 않자 미터기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미터기는 다행히 택시 등장 5년 뒤 독일에서 발명돼 있었습니다. 시비는 요금만이 아닙니다. 위화감을 조성해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돈 좀 있는 세도가들이 기생을 태우고 다니는 게 택시였습니다. 서민들이 눈이 까시지. 그래서 뭐 기생 택시 지나간다고 그러면 젊은 애들이 돌팔매질을 안 하나. 그리고 저 주로 그 청량 막 홍릉 글로 드라이빙 코스고 그다음 한강 코스 저기 정릉 오줌고개 코스. 그러면 이 젊은 친구들이 여기 뭐 시기를 하는 거지. 가운데 구덩이 파놓고 똥물 집어넣고 거기다가 버들까지 넣고 가다가 쿵 스프링이 날아가 버려. 근데 이게 한두 번이고 자꾸 광고로 뭐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주로 이 망구의 행패스러운 일은 우리 망국의 행세다. 그러나 택시가 보편화되면서 질투 어린 행패는 점차 사라지고 택시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국산 자동차 시발 택시, 60년대에 등장한 새나라 택시와 코로나 택시, 시보레에 이은 포니는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었죠. 그때 당시는 이제 언덕바지 올라가고 그러면은 끄고 올라가고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이제 그랬죠. 그리고 이제 내리막길에 서 이때 켜놓고. 옛날에는 솔직한 얘기가 저 장마철에 가다가 나는 비 맞아도 비 오다 같은데 물 들어가지고 그거 말려가지고 손님 태워가지고 가다가 나이 딱 빼내가지고 불정 가지고 비 오다 말려가지고 또 닫고 또 가고 그랬으니까. 그 많던 택시들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프리카와 남미 등지에서 아직도 쌩쌩 잘 달리고 있답니다. 요금도 변천사를 겪었습니다. 1970년 80원에서 10년 만에 500원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990년엔 750원, 21세기가 활짝 열렸습니다. 2000년엔 1,300원으로요. 차종이 업그레이드되면서 택시는 2000년대에 들어 각종 장비를 갖춘 소프트웨어까지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현금 없는 승객을 위해 카드 결제기를, 먼 길로 돌아간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사고 정황을 파악할 수 있게 블랙박스도 달았습니다. 제한적 기능의 블랙박스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위법의 택시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기록하고. 대체로 이제 고객들하고 승객하고의 갈등이 예전에는 요금에 대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 불신의 시대가 됐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나 그렇지만 여러 가지 첨단 장치들이 나와서 그 고객과 또 택시 기사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
어떤 문화적인 기계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요금에 대한 갈등은 많이 좀 사라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동차 업계에선 택시기사들의 입김이 센 편입니다. 기사들이 원하는 간단한 옵션 정도는 바로 설치됩니다. 택시 강도를 염려하는 승객들을 위해서 기사들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트렁크 내부 열림 장치. 트렁크에 갇혔을 경우에는 이 안에 트렁크 안에서 요 레버를 오른쪽으로 요거 밀기만 하면은 트렁크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 트렁크 안이 컴컴해도 요거 야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하게 보이니까 요것만 살짝만 밀어주시면 트렁크 문이 열립니다. 택시는 손님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데에서 비롯되는 오해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의사소통. 가양동 가주세요. 가양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양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양동이요. 기사분들이 꼭 확인하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묵동, 목동, 번동, 본동, 명동, 영동, 학동, 합동. 거기다 달라지는 지명들까지 꼼꼼히 다 외워줘야 합니다. 저 위가 755번 종점이었는데 지금은 그 755번 종점이 없어졌어요. 그럼 지금 뭐라고 불러요, 여기를? 그냥 쑥국에 정상에 세워달라 그러면은 그냥 와요. 보통 기사분들이. 택시기사와 승객은 계약의 관계입니다. 오늘도 택시로 출근하는 지현주 작가. 그녀와 기사와의 계약은 손을 들어 수신호를 하는 데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승객이 차를 향해 팔을 뻗으면 택시는 우측 깜빡이를 켭니다. 그리고 승객이 차에 오르면 거래가 성립되죠. 어디로 가시나요, 손님? KBS 신간 가주세요. 차에서 머무는 시간 동안 둘 사이엔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손님, 노들길로 가드릴까요? 파충교로 가드릴까요? 노들길로 가주세요. 승객은 목적지에 이르는 길을 결정할 수 있고 기사님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에어컨이요? 차량의 내부 온도나 기사님 라디오 좀 틀어주시겠어요? 라디오 틀어드릴까요? FM으로 틀어드릴게요. 네. 라디오 채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문화되지는 않은 통상적 관습이죠. 아예 택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을 규약으로 정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호주입니다. 기사는 승객이 원하면 침묵해야 하고 승객은 라디오를 끄거나 볼륨을 줄일 수 있고 또 흡연을 했을 경우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안전벨트 의무 착용은 당연한 일. 호주 택시에 타면 승객 권리 장전이 이렇게 내부에 부착돼 있습니다. 서울의 밤. 낮과는 또 다른 도시의 얼굴이 고개를 듭니다. 잠들지 않는 택시기사들은 도시의 관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목격하죠.
한 무리의 폭주족이 도로를 질주하다 잠시 쉬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기사님,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단속 중인 경찰에게 신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쪽에 저쪽에 지금 그 오토바이 애들 뭐 이렇게 좀 폭주족들이 지금 난리 막 치면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어서. 아,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보라매 병원 쪽. 보라매 병원 쪽이요? 그죠, 저 몇 대나 돼요, 거기가? 거기도 지금 한 10대 정도? 한 10대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출동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장국에 쪽으로 출동. 지금 즉시 출동해, 빨리. 네, 왔습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현장으로 바로 출동. 말도 순대선 앞쪽으로 돼. 차를 앞쪽으로. 폭주족들은 아직 무리지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도난 신고된 오토바이는 없는지, 면허는 모두 가지고 있는지 일단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신분증, 면허증 주세요.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 아, 방금 일 끝나서 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려고 하는데 아직 안 온 사람도 한 명 있어갖고 기다리고 있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안하다고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야간 운행을 하다 보면 흔히 겪는 일입니다. 많이 보죠. 뭐 폭주족들이라든가 뭐 신의반 이렇게 하는 뭐 차량들이라든가 뭐 길에 뭐 찻길에 그냥 누워서 술 차신 분들이 찻길에 누워 있다든가 막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이럴 때 보면 굉장히 막 가슴 졸여요. 진짜 깜짝깜짝 놀래고요. 그래가지고 버스도 끊기고 지하철도 끊긴 시각. 도시의 모세 혈관, 택시의 세상이 열립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반드시 택시를 타야 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 있습니다. 당연하게 누리는 그 편리함이 있기까지 갈등이 있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술처럼 나타난 게 아니죠. 그 최전선에 인터내셔널 택시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미국 사람 또 3분을 받는다 그러더라고. 아침 7시에 어딘가 종로 어디 쪽에 가야 돼. 7시까지 공항에 가려면 오늘 이광순 씨는 일찍 퇴근을 해야 할 듯합니다. 빈 차로 돌아가나 했더니 마침 같은 방향의 승객도 한 사람 태우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내셔널 택시는 아직 낯설지만 곧 익숙해져 우리 생활에 흡수되겠죠. 지금까지 수많은 택시들이 그래왔듯이요. 새로운 것은 기존의 것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진화의 과정을 택시가 거쳐가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